네, 반갑습니다. 저는 현대 서커스 예술가 서남재입니다. 제가 사실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했었는데 서커스랑 별개로 그냥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해오려고 노력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서포터즈, 뭐 마케터즈, 창업도 해보고, 뭐 거리 공연도 해보고, 축제 MC도 해보고, 해외도 뭐 탐방 같은 느낌으로 가보고, 공모전도 가고,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? 라는 고민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, 그때 그냥 죽었을 때 이 한마디만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잘 놀다 갑니다 라는 말인데, 인생의 마지막 순간 딱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재밌었다, 잘 놀다 간다, 이 한마디면 좀 충분히 괜찮았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,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 있을까? 라고 했더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왔고, 내가 언제 가장 즐거웠는지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때, 아니면 사람들이 행복해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공연이 그 가치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 가지고, 그러면 첫 번째 직업은 공연자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작정 부산의 해운대 쪽에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 가서 지냈었고, 공연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더니 잘해야 되겠다,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, 어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다 손대보고 해봤었는데, 이 서커스 폴이라는 장르가 저에게는 가장 즐거웠어서 그때부터 서커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폴댄스랑 굉장히 유사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, 폴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폴의 재질과 폴의 높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폴의 재질은 일반적인 폴댄스 폴은 크롬 재질, 크롬인가? 하여튼 뭔가 스틸 재질이어가지고 마찰을 주기 위해서는 살이 마찰이 되는 상태로 하게 되는데, 이거는 고무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살로 마찰하게 되면 화상을 입어서 좀 두꺼운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폴댄스가 좀 더 우아한 지점들이 많다면 여기는 다이나믹한 어떤 장르들이 많은데, 뭐 6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제일 높은 최상단에서 힘을 빼서 수직 낙하해서 가장 하단에서 잡는 기술이라든지, 뭐 한때 유행했던 가로 본능이라는 기술이라든지, 아크로바틱적인 요소들을 이제 봉 위에서 하게 되는 장르입니다. 일단은 해외에서도 지금 한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 다 알고 있는데, 물론 가까운 아시아권, 뭐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만 일단 생각해 보면 한국 공연자의 수준이 단기간에 엄청 높아졌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들도 예전에 우리 한국 공연자를 바라봤을 때랑 지금 바라볼 때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. 뭐 당장 한 5년 전만 보더라도 한국 공연자들이 해외로 가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, 그 해외 유명 축제들 가서 보고 그들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, 최근에는 오히려 해외에 있는 공연자들이 한국의 축제를 보러 오고 우리들의 공연을 보면서 좀 더 동경하는 눈빛이 좀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뭐 이것도 이제 좀 진짜 문화마다 나라마다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. 오히려 좀 유럽권을 가게 되면 더 열려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공연할 때 관객 참여도 많이 시키고 관객들과 컨택하는 부분이 많은데, 이 아시아권은 아직까지 조금 더 즐겁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있으면, 유럽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컨택이 되는 지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즐기는 부분은 다 똑같이 재밌게 즐기시는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,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몸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욕심만 나다 보니까 계속 폴을 이게 오르고 내리고든 아니면 다양한 기술들을 연습할 때 제일 많이 왔던 부상은 어깨와 손목 쪽이거든요. 보면 여기 위에서 몸을 지탱할 때 손으로만 지탱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, 그게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연골 쪽이나 그런 게 더 벌어지다 보면 어깨가 부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간혹 이제 폴에서 아까 드랍이라는 기술이 제일 위에서
손을 놓고 밑에서 잡는 기술이 있는데, 그때 약간 진짜 0. 몇 초의 차이로 만약 못 잡게 되면 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정도의 타박상은 생길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연습할 때는 매트를 깔아놓고 하니까 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꿀이긴 한데, 이 직업이. 그러니까 시즌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, 그 시즌에 아닐 때는 충분히 쉴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지만,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친구 입장과 가족의 입장, 부모의 입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자꾸 고민되는 거는 위험하긴 하거든요. 근데 저에게는 위험한 걸 전 시킬 수 있지만, 제가 아직 뭐 자녀가, 애기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녀에게 위험한 거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돼요.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 라고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이제 보통 서커스 단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예전에 많이 봤던 동춘 서커스처럼 서커스 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물론 지금도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공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단체라기보다는 크루의 개념에 가까운데, 그 이유는 이제 뭐 5명이 있거나 10명이 있으면 각자의 개인 공연들을 다 가지고 있고, 이 사람들이 한 번씩 2명이 모여서 장작 작업을 할 수도 있고 5명이 다 같이 모여서 단체작을 작업할 수도 있지만, 결론적으로는 그냥 한 사람씩 그냥 자기만의 작품이 있고 자기만의 그냥 공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해외는 사실 서커스 학교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서커스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들어와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, 사실 국내에는 그런 공연에 대한, 서커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장르를 알기도 쉽지가 않고, 알더라도 진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서커스로 만약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근데 서커스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공연단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, 대부분은 뭐 마술이든 저글링, 아니면 뭐 비눗방울, 뭐 풍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 거고, 서커스만 하는 단체는 진짜 많이 적은 것 같기는 해요. 뭐 한 2개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,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이 폴 공연으로 처음 관객을 맞이했던 순간인데요. 사실 제가 18년도에 공연을 시작하고 19년도에 이제 이 폴을 타기 시작했는데, 그리고 나서 20년도부터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년도, 21년도에 아예 공연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. 그래서 그 2년 동안 계속 연습하고 창작하는 작업만 했었는데,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선보였을 때에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상태였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봐주고 주변 동료 공연자들도 좋게 얘기해준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가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. 두 번째는 재작년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, 그게 해외에서 첫 해외 공연이었어요. 초청받아서 하는 공연. 근데 그 공연을 하게 된 루트도 조금 재밌는 경험이었고, 그리고 그게 이탈리아 갓 탤런트의 후속 프로그램이라서 좀 오디션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스 오브 코리아나 그런 아가텔에 있는 패널 4명, 심사위원 4명이 있고 뒤에 관객들이 엄청 앉아있는 그런 공간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. 그때 기분이 조금 생각보다 재밌었고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뭔가 형식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뭐 그런 관객에 대한 배려보다는 진짜 이걸 했다라는 거가 더 중요한 곳들도 있는데, 그런 데서 공연을 하게 되면 꽤 많이 힘들고요. 또 추가적으로는 약간 공연의 특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, 제 공연은 관객들이 진짜 빈번하게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, 디너쇼 같이 약간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저도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요청해야 되고, 이 사람들도 밥 먹다가 갑자기 나가는 것도 좀 애매해지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 연습이죠. 첫 번째는 연습인 것 같고, 이제 저도 늦게 공연을 시작을 했고,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공연을 한다는 수명이 적은 것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최대한 오래 공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커서 거의 좀 자주 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, 뭐 시간 짬짬이 내서라도 꼭 폴을 타지 않더라도 다른 운동들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신체를 단련해 나가고 있는데,
그게 유일한 뭐 멘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이것도 이제 그냥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,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가장 압박이 심했던 순간이 코로나 때였었거든요. 코로나 때는 사실은 공연자로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그리고 당시에 저도 공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모아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공연자라는 직업을 그냥 포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그때 저는 그냥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알바를 하거나 어떻게든 버텨서 코로나가 끝나고 공연을 다시 시작하면 더 늦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빚을 아예 내고 생활비 대출로 2년을 생활하고 이후에 공연자로서 살아갔을 때 그 빚을 다 갚자라는 생각으로, 일단은 도전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 무모했기 때문에 거의 도박 같은 것들을 했는데,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선택에 후회는 없고요.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, 근데 지금은 운이 좋게도 이게 잘 해결이 됐지만 이후에는 이게 운이 좋게도 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책임은 그냥 내가 떠안아야 되겠다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, 이후에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몸을 쓰는 직업이고, 이 몸을 쓰다 보니까 끝날 수 있는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가져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훈련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서,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조금씩 현재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이 생명을 좀 조금씩 늘린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목표? 원래 막 목표를 막 그렇게 잡고 나가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방향만 설정을 하는 성격인데, 굳이 목표라고 한다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능한 오랫동안 공연하고 싶은 게 목표라고 하면 목표인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, 좌우명이 두 개가 있는데, 좌우명을 먼저 얘기하면 잘 놀다 갑니다라는 말을 저의 좌우명이라고 하면 좌우명이에요.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살아온 나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재밌었다, 잘 놀다 간다,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계, 다음 세상으로 가면 후회 없지 않을까, 저의 좌우명인 것 같고,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, 정의는 그냥 혼돈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었는데,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이고,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게 인생이고, 그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, 그 고통을 수반하기에 인간은 나약하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고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즐거움이나 행복을 찾아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크리에이터즈 맨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